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약톡톡2의 가혜란입니다. 몸에 좋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 유산균, 최근에는 장내 건강은 물론이고 아토피 피부염, 각종 알레르기, 감기 등 다양한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만병통치약처럼 광고가 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이 유산균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자세히 살펴봅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 정성혜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유산균이라는 말은 누구나 하고 다 알고 있는데 정확히 유산균이 뭔가라고 물어봤을 땐 좀 어렵거든요.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유산균이라는 말은 한자니까 우리말로 하면 젖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균이 이제 몸속에 살면서 어떤 원료가 되는 당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발효해가지고 혹은 분해해가지고 젖산을 만들어내는 균을 우리가 유산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산균들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 유해한 균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자리 싸움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장 속에는 유익한 균, 유해한 균이 또 중립균, 아무 기능이 없는 그런 균들이 같이 이렇게 생존해서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산균이 훨씬 많이 살면 유해한 균이 자리 잡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그 유산균들이 얼마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우리 몸에 있어서 나쁜 균들이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유산균인데요. 실제로 그 이외에도 하는 일이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자리를 잘 차지해 주는 게 유산균이 해주는 아주 고마운 특별한 일이고요. 두 번째는 산성 물질을 만들어내서 균이 덜 자라게 만들어주는 거, 나쁜 균들이. 또 하나는 이제 디펜신이라고 하는 그런 항균 물질들을 또 만들어내요. 균 자체들이 우리를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또 하나는 어떤 영양분을 분해해가지고 흡수하고 이런 걸 소화라 그러고, 그렇게 채 못하고 내려가는 것들이 장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대장에 도착하면 여기에 있던 우리의 균들이, 세균들이 그걸 분해해가지고 또 필요한 것들은 다시 흡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비타민 B라든지 K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영양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또 우리 에너지 대사에도 관여를 많이 해서 꼭 필요한 에너지들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러 가지 호르몬에도 관여를 하거든요. 또 우리 식이섬유 같은 거는 사람의 효소로는 분해를 못해요. 근데 세균은 그걸 분해할 수 있어서 그거를 분해하면 그 아까 젖산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거 자체가 또 장 운동도 활발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면 배변도 원활하게 해줘서 우리 몸에 안 좋은 물질들이 배출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만큼 우리가 유산균을 섭취했을 때 볼 수 있는 효능도 많겠어요. 이 균들이 살짝 우리를 자극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면역 관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산균에 의해서 혹은 유익한 균들에 의해서 늘 작은 자극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어떤 좀 나쁜 게 들어왔을 때도 견디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깨끗하게 이렇게 자라난 그런 아이들, 아주 위생이 좋은 환경에서 자란 그런 아이들이 커서 어떤 균이나 이런 거에 작은 자극이 딱 왔는데 견디지 못하고 과도한 반응을 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면역 질환들이에요. 아토피라든지 알레르기라든지 이런 것들 다 그런 걸로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균들이 우리 위나 장에 살면서 그런 자극을 우리한테 주니까 면역 기능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고요. 요즘 그렇다 보니까 유산균 먹으면 뭐 아토피가 치료가 된다, 알레르기 없어진다, 감기도 낫는다. 그러니까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유산균은 지금까지 우리의 생활 속에, 음식 속에 다 있었어요. 그렇죠. 다 있어서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그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조금 부족했을 때 질병이 생길 수 있어 라고 이제 우리가 설명하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먹으면 이 모든 이미 변해버린 질병이 다 고쳐질 거냐, 이건 조금 다른 문제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질병이 생긴 후에는 그 질병을 고치는 다른 치료들이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건강한 사람이 더 건강해지는 그런 거에 유산균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할 때 건강 보조 식품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딱 그 정도인 거네요. 그렇죠. 치료는 할 수 없지만 네. 건강을 더 북돋아 줄 수는 있는 것이 바로 이 유산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이미 우리 장내에 어느 정도는 유산균이 살고 있다면 굳이 또 먹어서 이렇게 도움을 줘야 하나라는 궁금증도 들거든요. 네. 내가 그 유산균이 들어있는 음식을 좋아해. 그러면 우리 많잖아요. 김치, 청국장, 우리 장류들이 다 그런 발효 음식이거든요. 그렇죠. 또 요구르트, 요플레 뭐 이런 여러 가지들, 그다음에 이제 약품으로 나와 있는 캡슐 제제, 뭐 과루 이런 것들이 다 여러 가지 있는데 김치가 참 좋은 음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유산균도 많지만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권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김치인데 문제는 염분이에요. 네, 김치를 많이 먹었다는 말은 식이섬유와 유산균을 많이 먹는 것도 되지만 또 짜기 때문에 염분을 많이 섭취하게 돼서 싱겁게 담근 김치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제 요즘 저희가 권하기는 이제 물김치 같은 거에도 사과나 배나 이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과일 같은 것도 좀 넣어서 그렇게 만들어서 많이 먹을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의 기호식품으로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으면 그런 발효식품을 많이 섭취함으로써 늘 공급해 주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설사가 심하다, 변비가 심하다, 또 아토피가 심하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그런 유산균 제제로 만들어진 것들을 좀 섭취해서 또 도움을 더 크게 받을 수가 있겠죠. 요즘 유산균 제품이 많아지면서 어떤 유산균을 어떻게 골라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내 몸에 맞는 유산균 찾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요즘 광고에 보면 이렇게 코팅막으로 쌓여 있어서 장까지 살아가는 유산균 막 이런 광고 나오잖아요. 그런 걸 꼭 챙겨서 먹어줘야 하는 게 아닌가, 내가 먹고 있는 유산균들은 입에서 다 녹아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어떤가요? 그 유산균이 약한 게 온도하고 산도예요. 그러니까 위산을 잘 견디고 갈 수 있는 약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캡슐이야 그러면 그 캡슐이 잘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위산을 잘 극복하고 장에 가서 그 코팅 제제들이 대부분 폐하에 따라서 녹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방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코팅해서 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균 수가 일정 수 이상이면 장까지 충분히 대부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품 뒤에 보면 CFU라고 하는 게 써 있어요. 그게 콜로니 포밍 유니트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장에 가서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세균 수를 말하는 거니까 그거를 봐서 우리가 한 100억 개까지면 충분하거든요. 10억에서 100억 이렇게 보통은 제품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고르시면 돼요. 숫자가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이 유산균도 균이니까 너무 많으면 몸에 해를 끼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 보통 이제 추천하는 건강협회나 뭐 이런 데서 추천하는 것은 보통 이제 1억에서 100억까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하루 우리가 어느 만큼 섭취해야 되지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이제 100억을 넘어간다는 것은 만들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확 올라갈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드실 필요는 없다. 요즘 유제품 고르러 가보면 프로바이오틱스, 비피더스, 이제 균 종류 이름까지 있던데 저희가 이런 균 이름 꼼꼼히 살펴보면서 먹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 유산균의 이름들은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넓은 의미의 유산균, 또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말은 우리 몸에 살면서 혹은 우리가 섭취해서 우리 몸에 유익함을 주는 모든 균의 종류를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게 비피더스 유산균인 것 같은데 이 유산균은 어떤 건가요? 비피더스도 유산균의 그냥 일종이니까요. 뭐 락토바실러스 GG, 그다음에 비피더스 이런 것들은 다 유산균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유산균 이야기할 때 요즘에는 이런 종류를 넘어서서 생유산균이다, 그냥 유산균이다 이런 구분도 하더라고요. 이건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사실 균이 우리 장에 가서 자리를 잡았어 이런 말을 하려면 살아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살아있는 균이 생유산균인 거고요.
살아있는 채로 장까지 가게 하는 기법들이 이제 계속 개발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술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고 하는 건데, 생유산균하고 죽은 유산균하고 봤을 때 죽은 유산균은 살아있는 균의 먹이가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어있는 유산균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걸 섭취해도 또 남아있는 그런 생유산균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고요. 생유산균을 먹는 게 확실히 효과는 더 있겠죠. 네, 요즘에는 이 유산균에 대한 관심이 높긴 높은 것이 예전처럼 그냥 시판되어 있는 제품을 드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직접 균을 사와서 이렇게 배양해서 드시고 하던데, 실제로 이런 균들이 더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얼마나 생생하게 우리한테까지 오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도 김치에서 그 추출해낸 유산균을 팔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구입하면 사실은 현장에서 만들어서 바로 우리가 가정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살아있는 균을 받기 더 좋을 거고요. 근데 이제 뭐 요새는 또 배달도 너무 요새 또 방법들이 좋으니까, 그렇죠. 네, 그건 뭐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가격 대비 효용 이런 거를 이제 잘 따지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 해외에서 들여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김치에서 추출한 유산균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몸에는 우리께 좋다, 이게 훨씬 좋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네. 또 어디서 구입을 하셨던 간에 그 유산균을 잘 자기가 이제 배양해서 요구르트를 만들어 먹고 하는 것들은 이제 건강해지려고 하시는 그런 노력이니까 저는 그것도 굉장히 부지런해야 할 수 그럼요,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는 주는 걸 먹을 수는 있지만 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의 수고가 저는 되게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만큼 정성이 들어있어서 네. 더 건강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유산균 종류보다는 꾸준히 잘 드시는 게 더 중요한 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유산균에 관한 진실 혹은 거짓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산균은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 동그라미인가요? 가위표인가요? 저는 안 생긴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내성이라는 말은 어떤 만족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이 필요할 때를 내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통제 같은 거 예를 들면 한 알 먹어도 안 아프던 사람이 계속 먹다 보니 2알을 먹어야 되고 10알을 먹어야 똑같은 효과를 받다. 그럴 때 우리 내성이 생겼다고 얘기하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뭐 유산균을 많이 먹다가 좀 더 먹어야 그런 효과를 본다, 그런 말하고는 맞지 않을 것 같아서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에 저는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유산균은 아침에 빈속에 먹는 것이 좋다. 네, 저는 예스로 대답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음식을 딱 먹는 자극, 음식을 보고 음식을 먹는 순간 우리 위에서 산이 싹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복에 그런 생각이 없었을 때, 음식을 보지 않았을 때 제일 이렇게 산송도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찬물로 캡슐을 드시는 분들은 드시면 제일 안전하게 빨리 장으로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산균이 위산을 덜 만나고 또 온도도 따뜻한 물이나 뜨거운 물에 먹으면 그 균이 죽을 수 있으니까 차가운 물로 드시면 안전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캡슐을 복용하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유산균은 소화비만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 그것도 예스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좋은 균들이 장 안에 자리를 잡아서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내보내고 꼭 필요한 것들만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면 아마도 아이들한테도 혹은 어른들한테도 도움이 분명히 될 거거든요. 미국에서 그 제프리 고든 박사가 연구한 거에 의하면 이제 그 뚱뚱한 사람하고 마른 사람의 대변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쥐한테 넣어줬어요. 근데 그 쥐들한테 똑같은 먹이를 줬을 때 뚱뚱한 사람의 변을 투여한 쥐는 뚱뚱해지고 마른 사람의 변을 투여했던 쥐는 마른 걸 볼 수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분명히 비만하게 하는 세균이 있다는 거죠. 그런 만큼 유산균 연구가 더 빨리 진척이 네. 되면 우리의 다이어트가 쉬워지는 날이 올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시청자 사연으로 유산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갓 돌진한 딸을 키우는 선영 엄마입니다.
아직은 초보 엄마이다 보니 딸을 키우며 여전히 실수투성인데요. 어린 딸의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아 이유식과 함께 유산균을 먹이고 있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아이들 보면 분유에 꼭 이렇게 유산균 섞어서 먹이시더라고요. 꼭 이렇게 챙겨 먹여야 하는 건가요? 유산균 사실 이제 뭐 저희가 어른들은 발효식품을 많이 먹는데 아이들은 그러지 못하니까 또 아기들은 뭐 아직 김치를 먹고 장을 먹고 이렇게 못하니까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어른들 먹는 유산균을 아이가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그럼요. 네, 균의 차이는 없죠. 오늘 말씀 들어보면 이 유산균이 치료약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건강을 더 건강하게 미리미리 지켜주는 보조제는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나에게 맞는 유산균을 고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고르면 좋을까요? 균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그 CFU 한번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분 꼭 보셔야 돼요. 이제 그거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너무 단 걸 드시면 우리가 사실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아주 주된 범인 중에 하나가 또 당분 섭취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맛있게 하려고 넣은 당분이 해가 될 때가 있으니까 그 보시면 그람 수들이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당분이 제일 적게 들어있는 거, 그러면서 균수가 충분한 거 이렇게 골라 드시면 돼요. 네. 이 먹는 방법도 중요할 것 같아요. 뒤에 뭐 설명 보면 하루 3번 드세요, 아침 저녁으로 드세요, 뭐 방법이 있던데 어떻게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저희가 이게 이제 치료제로 먹는 사람들은 꼭 하루 3번 이상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건강한 사람들이 이제 더 건강해지자라고 먹는 거라면 하루에 1번 정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워낙 그 유제품에는 꼭 유산균만 먹으려고 먹는 게 아니니까 다른 영양소들을 감안해서 뭐 2번, 3번 더 드실 수도 있지만 유산균만 생각하면 하루에 1번도 안 잊어버리고 잘 드실 수 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유산균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치료제는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하지만 건강에 도움은 된다고 하니까요. 유산균으로 건강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알약톡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